자, 톡톡바이오 메가 트렌드 시간입니다. 요즘 전 세계인들의 큰 관심은 경구용 치료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아닐까 싶어요. 자, 아무래도 이 경구용 치료제가 모든 섹터에 모든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그러면 오늘은 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도출해 볼 수 있는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차홍선 대표님. 자,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허가됐다는 게 저는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좀 더 빨리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 정도 의미인데 제가 보는 의미보다는 좀 더 많은 게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의 의미는 네. 우리가 흔히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투 스텝으로 나눈다면 두 단계로 나눈다면 첫 번째 단계는 백신의 단계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그러니까 코로나 지금 현재 19 확진자 숫자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과거 처음에 발병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초에 많이 이제 1차 팬데믹 때의 상황하고 보면은 지금 현재 1차, 2차, 3차 정도가 해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한 60만 명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에서 부근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최초에는 백신이 출시되고 나서 파이자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제 모더나라든지 백신이 출시되고 나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전 세계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코로나가 의외로 강하고 지금 현재는 팬데믹이지만 나중에는 풍토병으로 변할 확률도 높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의미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이제 백신이 나왔는데 백신 가지고는 이제 1단계를 해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2단계로 진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백신은 경기를 회복시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경구용 치료제는 경기를 확산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상으로 보면은 아까 우리 이조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전 업종에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리제놀린의 항체약품을 맞았죠. 그렇지만 그거는 약가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원 이상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근 가능하지는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조차도 그게 좀 액세스가 가능한 그런 것보다는 경구용 치료제가 훨씬 낫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 주가 상승의 촉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구용 치료제, 그러니까 백신 같은 경우는 보면은 모더나 같은 경우는 170조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엔텍 같은 경우도 100조까지 올라갔죠. 파이자는 그 정도에 미치지는 않았지만 파이자도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를 들면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한 15조에서 한 20조까지 올라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 그룹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경구용 치료제 쪽은 또 여기도 한 4그룹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크인데 머크는 11월 4일 날 영국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12월과 1월 사이에 특히 12월 달에 최초로 그러니까 승인받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파이자인데요. 파이자도 조금 늦게 제가 볼 때 한 15월 텀을 두고 12월 달 내에 그러니까 머크와 파이자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를 허가를 받고 있고 조금 늦었는데 로슈하고 아테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한 3상 결과를 1월이나 2월 달에 발표할 걸로 보기 때문에 한 1분기 내지 2분기 정도에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 보면은 이런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한 4개 기업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든지 미국에 보면은 의외로 보면 화학기업 다우케미칼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 중인데 아직도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런 주식이라든지 항공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경구용 치료제 손에 손을 쥐고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겠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4개 기업 자체를 포트폴리오로 세워도 되고 아니면 이 경구용 치료제 때문에 리오프닝주를 좀 담으셔도 되고 이런 투자의 힌트를 좀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경구용 치료제가 4개의 기업이 지금 현재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그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치료제가 지금 어느 정도 개발되고 있는지 강혜경 고문님께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이제
직접 그 코로나 그 경구용 치료제 네.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경기 관련한 이 주도주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방법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 백신의 접종률이 어떠하냐라는 게 하나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 확진자 추이. 그다음에 치명률, 이 3가지는 좀 점검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백신의 그 접종률을 보게 되면 약 75억 명이죠. 그러면 백신이 처음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백신이 막 나오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다 해결될 것처럼 많이 생각을 했지만 75억 명의 5억 도즈라는 이 75억 도즈가 접종이 됐지만 국가별로 이제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머징 국가에 있다라고 하면 그 국가의 백신 접종률이 어떠한가 이거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이탈리아, 프랑스, 뭐 한국을 포함해서 뭐 일본 이런 데들은 국가 이제 2번 접종한 비율이 70%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다 그러면은 2번 접종한 비율이 약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국가별로 또 이 접종률이 또 다르기 때문에 좀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확진자 수를 보게 되면은 조금 아까 이제 그림에서도 나왔지만 최근에 조금 더 또 다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럼 백신의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백신의 접종률은 75억 도즈까지 올라갔는데 확진자 추이를 보시면은 끝에가 좀 약간 올라가 있죠. 그러면 치명률은 어떠냐? 작년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보다 치명률은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2%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진 건 맞으나 아직 그래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경구용 이제 치료제가 필요한데 경구용 치료제는 저희가 3파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에서 바이온텍의 그 백신을 파이자가 판매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그 리치백이 개발한 거를 머크가 지금 진행을 주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파이자죠. 파이자가 개발해서 지금 그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아테아 로슈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방송에서도 좀 언급이 됐었지만 아테아가 개발한 거를 로슈가 미국은 아테아가 그다음에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로슈가 이 판매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임상을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매출액 추이도 보게 되면은 백신 같은 경우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60조 원 이상 매출액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3년이 되면 약 30조 원 이상 될 거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약 20조 원 이상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백신만 보더라도 다양한 연령층, 그다음 다양한 백신이 얘기되고 있죠. 여러분도 이제 접종도 많이 하셨지만 mRNA 백신,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 맞으셨고 또 존슨앤존슨이나 벡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근데 지금 아직 승인 안 났지만 노바백스, 단백질 백신 이런 것도 또 나올 거고 GSK, 사노피 이런 것도 계획되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다양한 연령층, 청소년, 아이들, 그다음에 2세까지 2세 이상까지 지금 임상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신의 미래는 향후에 이 이 백신에다가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폐렴규균까지 같이 섞여 있는 이런 백신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매출액을 보면 60조 원, 30조 원, 20조 원 이렇게 낮아질 거라는 거죠. 경구용 치료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은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같은 경우는 내년을 피크 세일즈로 보는데 약 5조 원 봅니다. 그 이후로는 약 2조 원, 1조 원 이런 식으로 매출액은 감소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자 같은 경우는 약 10조 원. 한 2년 정도는 10조 원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이후로 매출액 좀 감소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테아 로슈 같은 경우는 임상 2상이 뭐 페일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임상 3상 지난주 금요일 날 회사가 아테아가 이제 발표를 했죠. 임상 3상에 대한 모닝스카이에 대한 임상을 수정해서 진행할 거다. 거기에 큰 3가지가 변수가 있는데 이거는 확인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1차 변수에 대한 게 변화를 줄 거다라고 했고요. 예전 임상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제외시킬 거다. 그다음에 용량은 1100mg BID 하루 2번으로 변경해서 임상을 하겠다. 이런 주요 내용들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일단 치료제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치명률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치료제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백신주가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백신주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백신주의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망 자체를 어떻게 네. 보냐면은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백신주도 백신주지만은 이제 치료제조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아직 반영이 덜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치료제 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제는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네. 코로나 치료제는.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히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무게 중심을 지금 현재 이제 머크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12월 달 머크, 그다음 파이자, 그다음에 로시아타는 3상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아직은 미정이긴 한데 네. 그 추이를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치료제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시장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